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서서히 커지는 위기의식 시작해보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당신의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쇼킹 부동산에서는 장기간 저금리가 지속된 상태에서 찾아오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위험한 결과를 만든다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나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모두 다 저금리 상황에서 자산의 버블이 발생하고 물가 급등에 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버블이 붕괴되더라. 그에 따른 충격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시스템적인 위기로까지 발생했다. 여러 차례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한국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2014년부터 장기간 저금리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2%대였던 기준금리가 0.5%까지 낮아지게 됐죠. 그 과정에서 부동산과 부채의 동반 급등을 불러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저물가가 장기화된 상황에서 고물가가 오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가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이유라고 여러 차례 강조를 드렸습니다. 저 어제 중요한 물가 관련 지표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먼저 미국 9월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고요. 한국 수입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자,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 점점 문제가 커지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먼저 미국 9월 소비자 물가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자, 시장 예측치 5.3%보다 높은 5.4%로 전월 대비 상승률을 확대를 시켰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누적 상승률을 기준으로 13년 만에 최고 인플레이션을 지금 미국이 맞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미국은 좀 어느 정도 이 물가 상승률이 억제될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그동안에 5%대 높은 상승률이 나왔을 때 이 상승을 주도한 것이 중고차 가격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중고차 가격 상승률이 점점 둔화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품목, 에너지 등의 품목들이 올라가면서 전체적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5%대에서 유지시키고 있네. 자, 그래서 대한민국은 올해 하반기에 이제 물가가 안정될 거라고 기재부하고 한국은행에서 받았는데 틀렸잖아요. 미국은 올해 물가가 좀 불안해도 내년부터 안정될 줄 알았는데 지금 그 기대가 벗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9월 FOMC 의사록에서 테이퍼링도 언급이 됐어요. 그래서 11월 달에 테이퍼링 시작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800억 달러의 국채 그리고 400억 달러의 MBS를 매입하고 있는데, 국채는 100억 달러 그리고 MBS는 500억 달러 매입 규모를 축소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이제 테이퍼링을 종료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가에서는요, 지금 내년 9월에는 최초 금리 인상이 시작될 가능성을 제기를 하고 있어요. 원래는 2024년부터 시작할 거로 봤는데 지금 한 1년 3개월 정도 앞당겨지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테이퍼링이나 미국의 금리 인상 시점이 앞당겨졌을까? 간단합니다. 물가가 미친 듯이 뛰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을 확대하는 정책을 더 이상 지속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미국 국채 금리는요 낮아지고요, 환율도 안정된 흐름을 보였습니다. 왜? 달러 인덱스 지수가 크게 하락을 했거든요. 자, 왜 긴축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채권 금리가 낮아졌을까 궁금하시죠? 자, 시장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인플레 쇼크에 따른 경기 성장 둔화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더라. 미국 국채 같은 경우는요, 안전자산의 역할도 하고 있거든요. 시장이 전망이 쉽지 않을 때 국채 같은 안전자산을 사놓으면서 위험 회피를 한다는 건데, 지금 그것이 채권 수익률에 반영이 됐다는 겁니다. 물론 국채 수익률이 낮아졌다고 단기간에 달러 가치가 하락했다고 앞으로 긴축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한국도 오늘 수출입 물가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전월 기준으로는 2.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자, 이걸 보면 이게 심각한지 몰라요. 전년 대비해서 볼 때는 26.8%가 발표됐습니다. 2009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가 발표가 된 거예요. 지금 물가 불안이 심상치가 않다는 거죠. 자, 국제 유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환율도 불안한 모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WTI 기준으로 벌써 81달러, 82달러까지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 원달러 환율이 다소 안정되긴 했지만 여전히 1186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보면요, 수입 물가가 올라갈 요인이 다분히 쌓여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수입 물가가 치솟다 보니까 연말에 가까울수록 더욱 높은 소비자 물가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정부가 간신히 공공서비스 관리 물가 중심으로 상승을 억제시키고 있는데, 내년부터 그것이 한꺼번에 빵 터질 가능성도 있다 여러 차례 경고를 드렸죠.
또한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도 발표가 됐습니다. 얼마가 나왔냐? 10.7%가 나왔어요.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 시장 예측치 10.5, 10.5%를 가볍게 뛰어넘었습니다. 자, 이제는 10%대의 생산자 물가지수를 바라보는 시기가 됐습니다. 자, 중국 생산자 물가지수가 왜 중요하냐? 전 세계의 인플레 척도로 알려져 있거든요. 자, 그런데 한국의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한국 소비자 물가 지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이 지표를 꾸준하게 체크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이죠. 위험 신호입니다. 자,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월가에서도 경고의 목소리가 나와요.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기사가 나왔는데요. 예일대 스티븐 로치 교수는 패드가 과거 오일 쇼크 상황과 비슷한 고민에 빠졌다고 밝혔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을 예방하기 위해서 금융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더 긴축적인 통화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야, 이거 금리 많이 못 올릴 것 같은데, 아직까지 금리 인상까지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이 전망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도 살펴보겠습니다. 연준을 비롯한 많은 경제학자들은 내년 미국 인플레이션 둔화 예측을 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 인플레이션 둔화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지금쯤 전개가 시작되어야 되는데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지 않다는 거죠. 현재 정책 담당자와 투자자 모두 오류 가능성이 엄청 높기 때문에 향후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통화 긴축에 따른 위험 대비를 해야 된다 경고를 했습니다. 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요, 인플레이션 확대 시 통화정책 변화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0월 금통위에서 통화정책 운영에 있어서 인플레이션은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의 하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점을 경기, 금융 안정 상황과 같이 놓고 검토해서 통화 정책에 반영하겠다. 한마디로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 물가가 더 올라가게 된다면 금리를 좀 더 자주 올리겠다는 뜻이에요. 현재 해외 IB들이 내년 한국 기준금리가 1.5에서 1.75%까지 올라간다고 봤거든요. 근데 여기서 물가 상승 요인이 확대된다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2018년에 1.75% 이후에 지금 장기간 2% 기준금리를 한 번도 만나지 못했잖아요. 거기까지도 염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미래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현재 정황상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했던 지난 7년과는 다른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에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도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이 여전히 많은 시장 참여자한테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난 7년간은 저물가가 지배를 했던 시장이었고, 이 저물가에 기반해서 각종 완화적 통화 정책이 나올 수가 있었다는 거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동일하게 있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절대 현재까지의 상승세만 보고 부동산을 기대하면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부분이죠. 과거에 이런 저물가가 있었고 앞으로는 고물가가 다가올 때는요, 통화 정책이 다르게 적용될 것이고 부동산 시장에 쏠렸던 유동성도 빠르게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자금의 흐름의 변화가 나타났을 때 지금 대한민국은 굉장히 취약한 구조가 있었다 말씀드렸죠. 왜? 부채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자, 금리 인상 시기에 입주 물량 증가는 충격적인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과 입주 물량이 늘어난다? 그럼 굉장히 문제가 발생한다는 부분이죠. 2019년 2월에 한류시티발 역전세난과 2018년 2월에 동탄 2인 신도시 역전세난 모두 다 커다란 부동산 시장에 상처를 주고 끝이 났습니다. 쇼킹 부동산 원 아파트 교과서로 과거의 사례를 통해 여러분들의 앞으로 다가올 기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